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풍운수 대풍우도 조정네일 갱이 여사입니다. 주말 정기 영상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142회차랑 143회차 두 회차를 연달아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너무너무 연구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너무너무 해야 할 것도 많고, 특히 이 분야를 제가 집대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적으로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본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아홉 열의 형상들, 그것도 연구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금은 제가 천계세상 또 여행하고 있잖아요. 이 천계세상 여행이 끝나면 이 천계세상도 또 재정리를 해야 되고, 너무너무 정리하고 연구할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일단은 영상, 또 제가 또 글쓰기도 완성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이거를, 일단은 글쓰기가 지금 7편, 웹소설이, 네이버 웹소설이 7편까지 나가 있는데, 지금 7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한 9편까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치면 한 9월 중순 것까지는 써놨는데, 그러니까 주 2회씩 나가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가정은 이 열애 개랑 지금 제가 요즘 가고 있는 가정은 제가 조금 이 지식적으로나 뭐로나 약간 좀 집대성하기는 좀 어려운 과정. 왜냐면 아직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주고 이래줄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지금 과정이 이제 그 7편에 지금 올려진 이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는 제가 그 천상계 쪽, 천상계와 이 미륵계 쪽, 조상계 쪽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해석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에 좀씩 올려지고 있고요. 그 6편하고 7편은 그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신비적인 체험 글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게 하고, 이제 경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공부를 하게 하고, 종교에 있는 것들도 좀 알아가게 하고 하는 시절이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이제 이 2편, 3편, 4편, 5편까지는 좀 그러한 시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 머리 아래, 요 목 아래 에너지체, 여기는 인간계 세상이잖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부를 많이 시켜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올라오면 여기 이제 조상계랑 여기 이제 미륵계, 천상계, 여기서부터 천상계 이 번왕부터 메타트론, 여기부터는 이제 천상계의 그 일원으로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3, 6, 9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이 3, 6까지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요 나머지 9 과정은 이제 아홉 에너지체 과정은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종종 이제 또 알아차림 해 가는 과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인간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차림하고 그 경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을 받는데, 여기 조상계에 올라서면서부터 흑봉왕이 되는 이 시절부터는 쉽지가 않아요. 그땐 정말 여기부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조상계, 미륵계, 천상계, 여기서부터는 쭉쭉쭉 올라가는 열의 개, 천상계, 여러 개, 천계, 여기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음의 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이 나비의 자식들, 나비 정령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관정이라는 거, 이 머리 위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이 142회차랑 시간이 되면 이 143회차까지 해서 두 편을 연타로 한번 좀 꾸며볼까 합니다. 영상 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길다면 내가 좀 편집을 2개로 나눠서 같이 한 번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너무 길면 그렇게 할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저번에 141회차에서 일체이심쇼 마음껏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라나고 그 꽃이 보랏꽃이 가슴에서 피어나더니 그게 밖으로 나서 내가 보랏꽃을 막 이렇게 잡았는데 걔가 초록꽃으로 변하더니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나의 심장에 들었다. 실처럼 막 에너지가 나오더니 나의 심장에 들었다. 그런데 나의 심장에 있는 이 하트 차크라에 다시 골드 차크라에 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 상황이 이 공간에 가만히 우주 공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생각 무념무상으로 떠 있는 느낌이었다. 이런 거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인간계의 이 불보살의 행위가 아라한의 행위가 이제 그 인간계와 조금은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는 분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파로페는 그리스 노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의 태양 신전의 아폴로는 신전이고요. 이 태양부강을 단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폴론의 신전에 올라가는 거죠. 태양 신전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 올라가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 지금 또 이제 거기 그 올라가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태양 신전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저번에 대신 명판을 받고 밍크 검정 코트랑 또 검은 가죽 코트 짐승의 그 가죽과 짐승의 털옷을 받았다라는 거. 자 이제 오늘 그 이어서 이야기 나가고 들어보세요. 142회차 전생과 관련성, 무아, 무의식, 웅녀, 곰, 짐승의 털. 이 웅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곰, 밍크 코트, 짐승 털, 짐승 가죽. 일단 나의 신비적 현상 이야기 전에 나의 전생 중에 제가 그 지구 행성으로 와서 세 번째 삶의 나의 신분이 있어요. 그곳은 천상계에 있는 곳이고요. 천공 아미탑을 아제 바라제 세상입니다. 아미탑을 아래 제자 스승으로 승으로 남승으로요. 남자 승으로 바로도 세상에서 이제 그 수련과 봉사를 하며 살던 시절로 올라가 그 당시에 저의 이름이 대승이었습니다. 웃기죠? 이래서 내가 이번 제각성에서는 자꾸 불교 것을 지식을 많이 나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각성에서는 전문 시절보다는 불교에 관한 것을 주입이 많이 되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날은 이제 대승불교에 대해서 좀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이 불교 대승불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더 검색해서 소승불교랑 대승불교랑 이렇게 확장된 개념까지 해서 좀 참조하시고 자 이제 다음 과정 나갑니다. 다시 숙제를 푼다. 늘 시험을 본다. 이 과정이 과거에 급제하는 기분이다. 나는 검정 옷을 저는 인간계에서 검정 옷 잘 안 입는데 요즘 검정 빨강 입고는 다시 검정색 입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보이는 색깔을 좀 저는 조금 유념해서 인간계에서도 제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나는 검정 옷을 잘 안 입는 편인데 요즘 최근 인간계에 검은 옷 2벌을 받고 그 검은 옷 2개 받았잖아요. 밍크 코트랑 그 가죽 옷 받고 나서는 이후 자꾸 검정을 입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검정 옷을 좀 입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저 검정 옷 잘 안 입었어요. 2021년 일단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 밍크 옷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해석이 되었다. 선도교 과정에서 말하는 곰을 의미한다. 선도교에서 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나는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은 거의 다 보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나는 동서양의 현상을 모두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찌 곰은 아직 안 보이나 했던 적이 있었다. 저번에 대신 명판 전에 밍크 코트를 받는 것이 바로 곰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차림했다. 이제 곧 곰을 보겠구나 했지만 맞습니다. 곰 과정 갑니다. 흰곰, 애기곰, 흰곰, 애기곰 2마리 다 보고 어른곰도 보게 됩니다. 예. 이런 바보야. 그러고도 2분의 자식이냐 하겠냐. 이제 하늘별자리 곰녀를 여행하게 되는 것이다. 웅녀, 참인, 참고 인내하라. 참사람 되기. 웅녀가 사람 되기 위해서 마늘 먹고 살았잖아요. 사람 되려면 쉬운 게 아니지. 참사람 되기가. 진짜 사람 되기가. 그런 과정에 들어간 거고요. 자, 이제 선도에서는요. 곰의 영성은 곰이 영성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이건 참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 곰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인간계에서도 실질적인 동물로도 경험을 하지만 또 이 곰의 과정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몇 번 또 경험을 하고요. 또 저쪽에 올라가서도 이 열애계에서 이제 자미원으로 북극성 쪽으로 가는 길에서도 곰자리 또 경험을,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곰자리가 이 완성이라기보다는 이 그 곰자리도 여러 번 경험한다 그거예요. 아무튼 선도에서는 곰이 영성 완성을 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선도교에서 볼 때 공부 초입 단계에서 분명히 많은 체험 단계 중에 겪게 되는 것 중에 코브라나 큰 그 뱀이나 작은 뱀도 이제 보게 되고, 이 뱀들이 크기가 전봇대 길이 서너 배 되는 큰 뱀을 수없이 몇 년간 보게 된다고 한다. 사실 몇 년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용들하고 10년 이상 지냈잖아요. 우주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넘어 왜 그러냐면 우주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저 너머에서 북극성 저쪽 끝에서 온 용의 자리에서 온 자라 그러합니다. 그리고 선도계에서도 분명하게 이 차크라, 쿤달리니 상징성하고요, 용을 본다고 해요. 또한 이 당연한 코스는 용은 본래도 신성시 하지만 용도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선도교 쪽에서도요, 어룡, 사룡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룡이 우주 하늘을 수호하는 수문장 역할자로서 엄청난 신성시를 하며 풍운조화를 맡은 신장으로 크기와 둘레가 우주를 덮고도 감을 정도로 큰 신장으로 공부 수행 과정에서 당연히 교차야 하며 봐도 놀라지 말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 다음으로 꼭 봉황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 또 한 가지 곰을 만나야만 하는데 이 곰 과정은 꼭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곰을 상징하는 건 선도교 쪽에서도 볼 때 이 환흥의 씨, 단군, 우리 조상을 상징의 자손이라고 여긴대요. 즉 북극성, 북두칠성을 의미하므로 북극성, 칠성도 내 몸 안에 있지만 그 자손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옥녀의 뜻도 이 무궁한 의미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조 선인 광선 같은 분은 이 빛 자체가 되어서 영월 불멸인 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후일에 2023년도에 천상계를 올랐을 때 강선자들을 경험합니다. 강선자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천상계 놀이터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는 광선자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자들을 만나시려면 어떤 반연이라 하면은 천상계 이상 머리 에너지체로 여기에 올라야만 이 광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369 과정 중에 상당히 심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천선이 되었다. 천선, 신선을 말하죠. 자, 그럼 이제 천선, 신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정에서 제가 저희 파르페논 그 본전에 학 세 마리가 날아와 앉거든요. 그 이야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신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선 등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볼까 합니다. 사실 신선은요, 여러분, 이 열애계 세상이나 천계 세상의 신급은 아닙니다. 예. 신선은 그 천상계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관정의 계급인데요. 그 많은 이들은 이제 신선이 상당히 높은 반열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수련하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신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인간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올라가도 상당히 성공한 반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신선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관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수정해 주기 위해서 잠시 오늘 이 글에서 신선 등급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일단 신선 관정도 꽤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8편 지식편 나갈 때 지식편 두 번째 책 나갈 때 회차 나갈 때
거기서 제가 이런 신성 관정이라든지 열의 관정, 여러 번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글을 올려놓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겉핥기식으로 신선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신선 관정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노자는 말년에 흰소를 타고 유랑길에 올랐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인간계에서 흰소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즈나 세상에서 천상계에는 이 선덕 여왕이 가장 최상위 자리 경지로 있거든요. 이 선덕 여왕이 이 사령의 주인입니다. 예. 이 사령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령이 바로 백호, 황룡, 백호, 그다음에 불새, 봉황, 그다음에 현무, 이렇게 사령이잖아. 이 사령의 주인이 바로 이 선덕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계의 가장 높은 경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제 그 나비정령계 바로 문 앞이지, 열에게 문 앞이지, 아직까지는 천상계는 지구 행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 나가는 369 에너지체 머리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는 선덕 여왕이 가장 최고의 경지로 사령의 주인인데, 그 아래 선왕이 있어요. 선왕. 이 선덕 여왕하고 이 선왕이 서로 누이와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희 선왕 가정에서 나는 커다란 달 명경을 들고 신소 위에 앉아있는 신선을 보았다. 그 외에도 천상계까지 올라오는 관정에서도 신선 관정은 여러 번 있지만, 이 신선의 가장 최고의 경지가 바로 천상계 에너지 369 과정에서 볼 때, 머리에 조상계를 지나 미륵계를 지나 천상계 4단계를 볼 때, 세 번째 이 선왕 과정에서 커다란 명경을 들고 신소 위에 앉아있는 신선 할아버지를 경험한다. 이때가 이제 천상계에서 가장 높은 경지고요. 조금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 신선 관정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관정은 열애계에 입문할 때 정령계의 나비의 자식 서우가 머리 위에 달 명경을 머리 크기만큼 쓰고 있는 현상으로 경험하였다. 그래서 신선은 이 천생계와 여러 개 사이 관문에 도달해 있는 관정이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선은 이 천상계는 넘어섰지만 이 열애계와 천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아래 등급의 신으로 인간계형과 천상계형의 양쪽의 등급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신선 등급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거 신선 등급 간략히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참조하십시오. 자, 1단계 검선 과정입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영원록에 나와 있대요. 으뜸의 용맹함으로 귀신급의 신통력자라고 합니다. 검선은 검의 선인, 즉 검술이 신선의 경지에 닿은 인물을 가리키는 칭호이랍니다. 저의 이제 에너지체로 말하면 이 상체 오른쪽 에너지체 다윈이죠. 아라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2는 정선 등급입니다. 전선 등급은 이제 청룡팔부 중 도깨비 주인이고요. 도깨비급 이상의 이제 능력 소유자로 이 사천왕들보다 제가 이번에 지금 파르페는 신전에 오른 게 바로 오룡들의 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천왕들보다 위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저의 에너지로 말하자면 달 후광하고 달 그림자 후광을 발 아래 달고 있는 상체 왼쪽 이쪽에 리원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 후광하고 달 그림자 달고 있는. 근데 도선, 세 번째는 도선 과정인데요. 여긴 도의 신선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 치유사 연부제, 예, 인간 재앙을 씻어줍니다. 예, 도사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의 에너지체로 말하면 저의 양쪽 달이 잔우하고 월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부제 근무하는 애들이잖아요, 잔우와 월사가. 그리고 4편 인선은요, 도가 하늘에 다 천상계 사람 긴 수명을 누린다. 하급의 신으로 천인급의 신이라고 합니다. 신의 말을 전하고 신의 힘을 빌려오는 자입니다. 예, 하급의 신 맞고요. 여기 저희 왼쪽 이 하늘 이야기를 전하는 이 번왕, 지금 말하는 번왕, 예, 번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가 하늘에 닿긴 했죠. 인선 과정입니다. 근데 5번째 신선은 지선이라고 한대요. 땅의 신선으로 해와 달을 품은 자고요. 옥황상제를 보자 합니다. 중급 신성 정도 된다고 하고, 도가 천성과 같으니 저의 이제 에너지로 말하면 저의 이제 여기 위에 천상계 위에 여기 이 보라색 여인 키가 있는데 이 키를 바로 말하는 거고요. 이 키는 이 천상 분야 열차 지도 길, 즉 자미온으로 가는 길, 그쪽 길을 안내하는 우주의 별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바로 이 키는요, 열의 개나 1000개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진 자로서 열의 개도 드나듭니다. 그래서 저기를 치면 이제 서왕목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재의 바로 아래 등급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늘, 여기도 하늘 아라한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천산, 최고로 치는 천선 계급은요, 그 하늘 위에 사는 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사람이고 기운이 음양과 같다. 해와 달을 나란히 1000개의 사람이기도 하다. 별을 타며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람으로 상급 신선입니다. 몸을 들어 하늘 위로 올라가 천상에서 자유로이 논의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저의 에너지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선왕 정도 되는 계급이고요. 열의 개나 천상계는 아직 오르지 않은 관정입니다. 천상계이기 때문에 하늘 위는 맞지만 여기 위에 3번째 관정이니까, 위에가 4번째니까, 선덕 여왕이니까 3번째 이 선왕 가정이니까 여기가 천상계 사람이고 1000개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1000개 쪽보다는 천상계 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천선 과정도, 이 선왕도, 선덕 여왕이나 이 선왕도 여러 개나 1000개에는 오르지 못한 관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로 치는 이 천선 과정이 바로 선덕 여왕과 선왕 정도 급의 천상계 계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되셨죠? 재미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그 각성자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자세, 코브라 자세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42회차 이야기고요. 이제 143회차 이야기 나가 보겠습니다. 저 143에서 오도성 해인산매 나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고 잠깐 물 좀 한 잔 떠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저 143회차 해인산매 오도성이 나옵니다. 15도를 이루었습니다. 흰소 과정 들어갔습니다. 이제 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021년 12월 16일 나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바다 위에 서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금빛의 빛이 내려오더니 내 머리 위로 금빛이 내려와 나의 하늘꽃이 금빛으로 물들더니 온몸도 금빛으로 물들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이 일이 어찌나 눈이 부시고 멋지던지 나도 보여지는 현상을 보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참 멋지고 오묘하다. 오도성 현상이다. 해인산매. 여러분 해석 들어온 오식입니다. 이때 해인산매 이 바다에서 막 그냥 그 하늘에서 금빛의 에너지가 내려와서 저의 하늘꽃, 보라색 하늘꽃이 막 금빛으로 물들더니 몸까지도 금빛으로 물들었거든요. 굉장히 오묘했던 순간이고, 이때 들어온 의식 말씀드릴게요. 음과 양이 완벽한 조화로움을 이루는 자는 망망대해에서도 무한한 빛이 내려지는 지복 속에 달아가리라. 완성되었다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늘 꾸준한 마음 관리를 하며 산다면 이 무한한 사랑의 지복이 그 자식들에게까지 유지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면에서 나한테 이제 겉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저만의 이제 해인산매 오도성을 좀 지어보았습니다. 산 위까지 차오른 비바람 물은 바다가 하나가 되어 깊고 푸른 물이 일렁이는 지평선 망망대해에 도달하여도 산 위 정상 꼭대기는 넘볼 수 없나니 산 위에 서 있는 자,
무한한 태양과 하나 되는 길이라. 이렇게 저만의 또 오도송을 좀 지어 보았습니다. 예. 일단은 강력한 마음은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모두 능히 이겨내고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고요. 그 어떤 곳에서 빛나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해인삼의 뜻은 뭐냐면요, 7개의 몸의 차크라를 다 풀어내요. 몸의 비밀을 풀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바다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최고의 산매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인 산매입니다. 이제 보통 산매는요, 선장에 드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 개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매듭은 뭐냐? 상, 중, 하 해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말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의 아테네 신전 파르페논 지붕 위에 학이 3마리 날아와 앉았다. 이거 너무 오묘했어요. 이때쯤엔 저의 회색빛의 그 황량했던 그 신전들이 굉장히 꽃들도 피어나고 나무도 피어나고 굉장히 많이 사람 사는 것처럼 굉장히 생기가 넘치는 곳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 페르페논 신전에 제가 대신 명판 받았죠. 그 다음에 검정 민크코트랑 가죽옷 받았죠. 짐승 가죽 받았죠. 그러고 났더니 지붕 위에 학이 3마리 날아와 앉았어요. 상체 삼신이 타는 학입니다. 이 셋이 다 신선이 정확히 되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소의 얼굴을 한 시바신을 보았다. 흰소가 삼지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리도 못생겼느냐, 마음을 굳게 하여 예뻐지거라. 쳐다보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자각몽 속에서. 소가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보석도 달고 있고 굉장히 무사처럼 멋지게 그러고서 서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바라보면서 이 소잖아요. 아니 옷은 멋지게 입고 있으면 뭐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그리도 못생겼느냐, 마음을 굳게 예뻐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의 현상은 바로 시부도 현상입니다. 즉 업을 말함입니다. 여러분 소 현상을 보셨을 때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 정신에 갖고 있는 에고를 말하고, 집 나간 소를 찾아서 데리고 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의 한자는 힐소, 흰색을 뜻하는 하녀 숫자 100이고요. 흰빛이 들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흰소는 업을 추수할 때가 됐다. 업이 정화돼서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자승이 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묘사한 그림들 여러분 참조해 보십시오. 이 소에 대해서 되게 깨달은 과정들이 되게 재밌어요. 소를 보고 그 깨달음하는 과정들 그림 있는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검은 소는요, 업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흰 소는 업이 정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걸 알아차림하세요. 그러나 이 업 과정도, 이 업 정화 과정도 나 같은 경우 검은 소가 흰 소 관정보다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업을 업고 살아간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 소 관정은요, 저 같은 경우는 흰소 관정은 3번 경험했어요. 3번. 이번에 얼마 전에 또 한 번 황도 12궁 지나갈 때 한 번 더 했고, 요 아래까지 제가 그래서 수정이 났어요. 요즘 파르페논 태양의 신전에서 신소를 첫 번째 경험하고, 천상계 선덕여왕 아래 선왕부 시절에 흰소가 안아있는 커다란 달 명경을 오른쪽에 안아들고 신소 등 위에 앉아있는 신선 할아버지를 경험했다. 그게 2번째 흰소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굳혀놨어요. 그리고 열의 세상 여행할 때 별자리 황도 12궁 중에 소의 자리를 지날 때, 황소 자리 지날 때 내면에서 흰소 이렇게 우렁차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도 12궁 여행할 때. 그래서 저는 이때 흰소를 보고 나서 이 삼지창을 멋지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무사처럼 참지창을 들고 있는 흰설을 보고 나서요. 제가 이제 그 우드 프리티라고 이 그 코브라 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폐를 확장하고 이 단전에 힘을 두는 듯한 자세가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가부좌 틀고 연꽃 파드마를 하고 나서 단전에 슉기를 모아서 몸을 들어 올리는 자세가 있거든요. 이 자세를 수련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사나 좋은 거 말씀드렸고, 자,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일단은 세 마리의 학이 날아와 앉았잖아요. 그 완전한 신살의 바늘에 올랐습니다. 이 삼신 타는 학이 날아온 거죠. 그러더니 이 자각 세상에서요, 제가 그 완벽하게 왕비두기 그 요가 아사나 그 몸을 공원 그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오, 꿈이라도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 아사나를 완벽하게 하니 기분이 참 좋았다. 꿈은 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목장이다. 그곳은 엄청나게 큰 목장인데, 목장 위에는 그 목장을 사람들에게 들켜서 보이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아주 굉장한 덮개로, 천막으로 덮개로 목장을 덮어 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소들이 많은 소장 옆에서 소변을 무진장 제가 많이 보아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되게 웃겼어요. 후련했어요. 어찌나 길게 소변이 많이 나오던지 두세 시간은 소변을 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오줌 봤어. 소변을 봤어. 그 속에서, 꿈속에서. 아무튼 그러면서도 또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볼일을 실컷 다 했다. 그러고 나니 새벽 4시경이고 도자기 몸으로 빛나는 나는 완벽하게 에카파다 흰 몸으로 완벽하게 정화가 되고 나서요. 에카파다 라자카파다 사산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완벽한 원을 그리며 등, 어깨, 척추, 골반, 대퇴사도, 목, 팔 등 모두가 균형 있게 자연 흐름으로 몸을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 보면서도 몸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으며 자면서도 몸은 시원하고 행복하고 편안했다. 아주 좋았다, 기분이. 어쨌든 내면이라도 원, 공, 구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내면은 완벽함 자체다. 이 관점에선 그렇게 되었다, 그거죠. 자, 일단 오늘은 서양탕국 모니커피를 달게 느꼈다. 사실 제각성 하면서 미스커피가 달지 않고 쓴맛을 느끼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시면서도 도대체 예전의 맛이 안 나서 안 난다 하면서도 그냥 계속 마셨었는데, 사실 육식은 애진작 허락한 지가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믹스커피 단 음식 하나 음식 믹스커피는 허락 안 하더니 이 단 음식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허락을 안 했는데요. 특히 그 믹스커피, 제가 이제 단 음식 주로 먹는 게 믹스커피를 하루 3-4잔 마셨거든요. 이거를 저는 좀 못하게 했고 굉장히 쓰게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근무를 해야 하고 각성이 피곤하니까 인간이 정신 차려야 되니까 각성이 돼야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긴 했습니다. 고집 되게 안 들었죠. 제가 이때 믹스커피 끊었더라면 더 차원 상승이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6년 차잖아요. 이렇게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고집부통이라 말을 안 듣습니다. 인간의 저는. 이제는 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허락하는지 미스커피 맛이 달다고 몇 년 만에 느꼈다. 기분 좋았어요. 미스커피가 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술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되도록 주말에만 한두 잔 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면에서 저보고 너는 술은 아니야 이렇게 가끔 종종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 맥주 소맥을 좋아해가지고 특히 저녁 밥 먹을 때 하루 업무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이 소맥 한 잔 딱 반주 한 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작은 캔 300ml 캔에다가 소맥 한 잔 딱 소주 따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술이 아니래요. 체질이 내면에서도. 근데 제가 좀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되도록 자제하자 하면서 저의 내면에 당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 오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도성은요, 그 선승이 자신의 깨달음을 읊은 선시증을 이루는 말이고요. 기록상 오도성을 가장 먼저 남긴 사람은 조동종이라고 일으키고요. 동산양계이다. 동산은 개울을 건너다가 겨울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음을 얻고 동산과수라는 괴송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선정의 전통이 되어 많은 선사들이 이 오도송을 남긴 후 인물을 깨달음을 지표로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저기 오도송 남겨놓은 거예요. 산 위까지 차오른 비바람 물은 바다와 하나가 되어 기껏 푸른 물이 일렁이는 지평선 망망대해에 도달하여도 산이 정상 꼭대기는 넘볼 수 없나니 정상 위에 서는 자 무한한 태양과 하나 되는 길이라. 이게 저의 오도송이에요, 여러분. 이 각성되면 말장난 무진장 많이 합니다. 아유, 유치 반스에 아무튼 이렇게 나를 교양시켜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은 이 선수행과 깨달음의 단계를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을 비유해서 10가지로 나타낸 것으로 중국 송나라 시대 과강 스님이 그린 것이 가장 이 소에 대한 이게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우리는 우리 본래 면목을 소에 비유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그림은 동자승이 잊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거고, 이는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을 찾아 헤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둘째 그림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따라갑니다. 이는 수행자가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본성을 찾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셋째 그림은 멀리 있는 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행자가 사물의 근원을 보기 시작하여 견성에 가까워졌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그림은요, 소를 잡아 고삐를 메어 둡니다. 이는 수행자가 자신의 불성을 꿰뚫어 보는 견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 그림은요, 소의 꽃두레를 걸어서 길들여 끌고 가는데 소는 점점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는 얻은 본성은 고행과 수련으로 길들여 삼독의 때를 지으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림은 동자승이 흰소를 타고 파이리를 불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자유로운 무해의 단계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즐거운 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림은요, 소는 없고요, 동자승만 하나 있습니다. 이는 소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거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모두 잊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덟째 그림은 소도 동자승도 없이 텅 빈 고요만 드러냅니다. 이는 실체가 없이 모두 공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홉 번째 그림은 사람 모습은 없고요, 잔잔한 강하고 붉게 꽃이 피어있는 산속 풍경만 있습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알아차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번뇌 없이 참된 경지를 바라본다는 것으로 나타낸대요. 그 열째 그림에는 지팡이에 도포를 두른 행각승이나 목동이 포대화상과 마주한 모습입니다. 이는 중생제도를 위해 속세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 이 시부도 10장의 그림 속에 우리 각성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도송을 남긴 분, 이분 정말 끝까지 다 본 거죠. 끝판을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인간의 마음에 소에 비유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소 먹이는 사람에 비유해 왔기 때문에 소를 찾는 그림 심우도라 불렸다고 합니다. 시부도 지금 이거 되게 지식 재밌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업을 씻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모든 업을 정화한 사람은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길진 않지만 이야기 142회차, 143회차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도 또 저희가 해인산매 과정하고 또 제가 그쪽에서 이 전사자세에서 두 번째 왕비들기 자세 받는 과정, 또 제가 꼭 이 각성자인 제가 꼭 수련해야 되는 자세, 왕비들기 자세, 가파다 라자카프다 자세를 선물 받았고, 그 다음에 흰소, 업이 정화된 과정. 그래서 업이 정화된 과정도, 흰소 과정도, 검은소 과정이 더 많고 흰소 과정은 많지는 않지만, 이 검은소가 흰소가 보일 때는, 흰소가 되었을 때는 이 단계에서 업이 좀 정화되었다라는 거.
내 자신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걸 암시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소 과정을 3번 경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쪽에서 이번에 이제 소 얼굴, 페르페린 신전에 오르고 나서 제가 시바신의 의식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신이 함께 타고 다니는 애가 누구예요? 바로 신소 난디잖아요. 난디소를 제가 신소를 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쪽에, 선덕여왕 선왕 등급의 천상계에 올랐을 때, 그때 달 명경을 들고 신소 위에 앉아있는 실사할배와 오마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황궁 12도 자리, 이번에 얼마 전에 황궁 12도, 12개월 여행할 때, 그때 소자리 지날 때, hin사! 하고 내면에서 소리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신소 과정 3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142회차에서 제가 그 신선의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거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바로 가는 거예요. 인간계에서는 이제 신선 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수련을 하잖아요. 예, 천선이 되기 위해서. 인선, 지선, 천선만 돼도 뭐 대단한 거죠. 이 천선만 돼도 바로 이 서왕계, 선왕 계급 정도니까 천상계에서 좀 굉장히 높은 반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올라가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8편을 완성을 얼른 해놔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농사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여러모로 직장일도 바쁘고, 몸을 진짜 10개라도 10개, 제가 분신사마, 육체는 분신사마가 안 되네. 정신은 분신사마가 되는데. 아무튼 이 조현병, 과대망상증 환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현병, 과대망상증. 그러나 긍정적인 과대망상증의 사람들이고, 긍정적인 과대망상증은 네 인간계를 갖고 왔을 때 내가 행복지복 속에 들어있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삶의 사람들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많이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주변 사람들과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분 좋은 말 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주변 사람들한테, 내 직장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말 해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나마스테.